네, 안녕하십니까. 이대서울병원 갑상선 암센터장 외과 강경호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수술 전에 수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합병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을 드리게 되고, 이런 내용이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일 흔하게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된 분이시고, 또 갑상선 양성 종양이 워낙 커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단이 확실치 않아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수술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포 종양 이런 진단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여포 종양이 암인지 양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하시게 되고, 수술 후에 비로소 진단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치료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 수술만으로 치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암에서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환자들한테 힘들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치료가 있는데, 갑상선 암에는 다행히 그런 것보다 효과가 더욱 좋으면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좋은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를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반절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주 드물게 괜찮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까 암이 좀 진행이 돼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해서 나머지 갑상선을 제거를 하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절개를 하는데, 목을 절개하는 방법, 그리고 목을 절개하지 않고 로보스로 수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을 절개하는 방법은 쇄골 만져지는 곳 위쪽에 가운데 약 5cm 정도 저는 절개를 하게 되는데, 절개를 작게 하는 것에 장점도 있겠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절개를 작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절개창을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상처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자극이 가해지면 수술 후에 상처가 붉게 남는다든지 도드라지게 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열고 많이 견인하지 않고 상처에 많이 자극을 주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수술 후 절개는 조금 길지만 상처가 예쁘게 남는 것이 환자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5cm 정도 충분히 열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로봇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로봇 수술하는 방법은 목을 절개하지 않고 겨드랑이하고 가슴에 한 7mm 내지 8m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 진행하는 로봇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과 절개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절개창이 있느냐 없느냐, 목 부위에. 또 하나는 비용 차이입니다. 로봇 수술은 절개가 목에 없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비보험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으면서 젊은 여성분들은 로봇 수술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갑상선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혈입니다. 수술 중에 출혈이 날 수가 있겠죠. 특히 갑상선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고, 혈액 공급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암이 아주 심해서 큰 혈관들을 침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출혈은 외과의사에서 잘 지혈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수술이 잘 끝나서 병실에 올라왔는데 뒤늦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부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지만, 수술 후 하루 정도는 오늘 수술 받았다 그러면은 내일 오전까지는 붓고 멍들지 않는지 잘 살피고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은 의료진에게 빨리 알려주셔야지 적절하게 재빨리 처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합병증이 신경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주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돌이 후두신경, 하나는 상부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를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이 다치면 성대가 마비가 됩니다. 말을 할 때는,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도 기도를 충분히 닫지 못해서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고 신목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대 마비로 인한 목소리 쉬는 증상, 그리고 흡인이 되는 증상,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은 이제 상부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의 역할은 고음을 낼 때 필요한 작용인데요. 고음을 내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손상에 의한 신목소리, 그리고 고음이 안 나오는 증상, 이런 것들이 갑상선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인데요. 수술 중에 신경 기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술하는 장치를 구비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의 환자들, 특히 이제 암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종이 매우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 중에 이 신경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대 신경 기능 저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100명 수술하면은 2명 이하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 또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뭐니 해도 외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치료는 점점 더 개인 맞춤형 치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치료가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병이라도 다양한 치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환자와 수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환자와 같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내분비외과 갑상선 수술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술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 넘게 되었고 한우물만 팠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수술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